예, 다음 역은 시장 진단하겠습니다. 윤아 씨 오시고요. 김정일 이사님 모시고 오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8월에 지금 이번 주 휴가 갈 걸 그랬어요. 시장 이렇게 변동성 생기고 그럴 때, 그죠? 이를 떠나야 되는데, 그죠? 네. 8월 들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김정일 이사님 휴가 안 가셨네요. 여름 휴가. 어디로, 언제 가실 계획입니까? 네, 저는 여름 휴가는 없고 원래 가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남들 안 갈 때. 네. 역시 전략이 다르시군요. 그러네요. 네. 네, 좀 사람 적을 때 가야 그래도 많이 보고 올 것 대접받고 같아서요. 보고 오고. 네. 좋습니다. 8월에 이렇게 지금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뭐 심각한 어떤 뭐 조정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고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호재가 존재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지수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2차 전지도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8월 11일 날 MSCI 편입의 여부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적이 당장 올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업종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8월 달 시장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외부 충격이 그동안 전혀 없다가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 감금이라고 하는 외부 충격을 주면서 그런 요인들이 좀 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보시면 상반기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 종목군들의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나 뉴스에 따라서 진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지수 대비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조금 기간 조정을 통해서 혹은 시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는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달에 시장 변동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종목을 이끌었던 자금들이 또 시장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눌러놓으면 다른 쪽으로 뭔가 풍선이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수는 갔는데 종목은 빠졌고 8월 달 들어서는 지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종목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서머랠리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좀 증시가 잘 가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8월이 보통 어떻게 이거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8월이 원래 이렇게 좀 주가가 크게 뭐 상승하거나 이런 달이 아닌 건가요, 원래? 재미없는 달이죠, 8월이. 근데 그죠? 원래 서머랠리라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산타랠리, 서머랠리라고 하는 말을 통상적으로 붙이니까 네. 그러면 여름에 좀 뭔가 많이 간 것 같고 뭐 12월 달 되면 뭔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뭐 미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회귀 분석을 돌려보면은 월별로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월가의 격언이라고 얘기하는 5월에 사서 10월에 팔아라고는 딱 그 기간.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사이클이 도는 딱 그 구간이 가장 강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9월까지 올라가는 기간 내에서 여름이 강했던 적도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지만 보통 통산적으로 8월 달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월 달 이런 때가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측면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달 들어서 4분기에 소비 시즌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시장 탄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8월이 뭐 역사적으로 아주 뭐 뛰어난 수익률을 보였던 한 달,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답변 중에 이제 피치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사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고 나서 좀 그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사님께서도 좀 어떻게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용등급 하향한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5월 달에 이미 그런 시그널을 줬죠. 그렇죠. 전망치를 이미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액션을 왜 지금 취했는지는 뭐 미국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소식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예정되었던 부분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2011년도에 경험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예전만큼의 변동성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 내면에 담겨진 이슈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뭐 지금 미국에서도 왕따 당하는 분위기고요. 그렇게 영향은 적으나 다만 시장에 좀 조정의 빌미를 줬다. 그리고
채권 시장이나 사실 외환 시장 달러화에는 영향이 일정 부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채권 금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올랐던 것 같고 채권 시장이나 또 이렇게 위기가 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위기인데 달러가 약해야 되는데 안전자산 달러 하는 거하고 여타 통화 또 약해요. 이런 국내 환율도 오르고요. 그죠? 이런 영향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간다면 말 그대로 뭐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나머지 통화가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코로나 때 발행했던 미국 단기 채권들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금리가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량을 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다르니까 채권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가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도 주고 단기적으로 SVB 사태도 하면 해결하면서 단기 채권을 늘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피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내린다? 그러면 전 세계 그 국채를 만지는 펀드들 입장에서는 유지해야 되는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 등급을 얼마 가져가야 되고 뭐 더블 A 플러스를 얼마 가져가야 돼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미국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켓시어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미국채가 워낙 크고 주력이니까 이거를 뭐 비율 조정된 만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옐런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했던 건 미국 국채 파지 말고 미국 국채 오히려 더 사달라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로드쇼를 하고 다닌 건데 피치사가 이렇게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버리면 펀드 쪽에서 비율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채 가격을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수급으로 부담을 준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더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더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 그 고금리로 인해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도 더 탄력을 이룰 수 있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연준이 결국 또 돈 투입해서 시장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물가가 과거와 달라졌고 그다음에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때 다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국채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국채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나와서 향후 환율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 하나가 나타났고 이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주목하는 시기는 내년 1분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분기부터 미국이 코로나 때 발행했던 3년짜리 채권들의 만기 물량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것을 어차피 미국이 당장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차환 발행을 해야 될 텐데 차환 발행의 조건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국채 수급의 이 흐름을 연준과 그다음에 그 재무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나 혹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단기적인 요인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폭풍이나 또 다른 구조적 요인들은 생각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또 시장이 이제 빠지면서 요 며칠 좀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 쪽에서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나 AMD 이런 굉장히 잘 갔던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이런 영향으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내렸더라고요. 좀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하락의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종목이 올라온 것은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올라온 것이지만 기대감도 반영하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하는 EPS의 상승분도 작용을 했지만 PR이 더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PR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할인 요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에 신용등급 하락,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결부되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요. 다만 우리는 엔비디아처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후공정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뭐 200%, 300% 올라간 종목이 워낙 많아서 그런 종목군들은 뭐 단기 변동성은 피해갈 수 없다. 다만 그 종목들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의 방향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렇게 조정받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신 분들, 반도체에 뭐 좀 과잉 투자를 하셨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도 여쭤보면 2차 전지로의 지나친 관심과 쏠림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가 이제 굳건하고요. 그런 변동성이 좀 쏠림이 둔화될 것인가. 그리고 약간 틈을 보이니까 또 초전도체 쪽으로 조금 확 몰려가고 이런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그냥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거래대금과 시장의 파이라고 하는 큰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 자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그중에서 또 2차 전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누르면 전체 파이가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서 아예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 시장 전체 조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끝을 꽉 묶어둬서 한 군데가 눌리는 거라면 다른 데가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풍선 효과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하고 그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뭐 크게 밀리기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이 밀려 올라오면서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해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이탈할 가능성은 적은데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음 상승에서는 종목군들이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라고 하면 종목군이 꽤 넓습니다. 양극재만 해도 몇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그룹들 다 같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영역을 넓혀보면 뭐 음극재라든지 장비, 셀 전체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기간 조정이나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겪고 나면 아마 다음 올라갈 때는 종목군들이 더 압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압축되는 종목군들은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략 핵심 포인트는 그 압축되는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도 다음번 상승에서는 종목이 압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핵심 종목으로 종목 수를 줄이는 게 전략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얘기를 했고요. 아마 채팅방 댓글창에 제가 보진 못하지만 아마도 초전도체는 왜 안 물어보냐고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위원님이 오셨는데 이사님이 오셨는데 누가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초전도체에서 한 말씀 하옵소서.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직 이 진위 여부를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정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용화는 언제 될 것인가의 포인트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움직이는 개별 종목군들의 고점 저점을 잡는 건 뭐 신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길어질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짧고 강하게 나타났다가 조금 숨을 죽였다가 또 관련된 뉴스에 뒤이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은 트레이더의 영역이다. 그것도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트레이드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급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종목이 지금 너무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전선, 뭐 구리 관련주, 그다음에 뭐 관련돼 있는 뭐 종목군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뭐 과거 움직였던 뭐 인공태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핵융합 관련주라든지 뭐 종목이 계속 넓어집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긍정적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뭐 단기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은 뭐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물론 전략적인 판단을 조절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급등 심하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뭐 실체가 없다, 과열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후 에너지를 또 관심을 퍼갔다가 또 좀 관심이 없다가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트레이딩이고요. 네. 윤아 씨가 좀 잠깐만 안 하니까 순식간에 이제 뭐 다 도를 통하셔 갖고 이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없으신.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수급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수급 쏠림이 좀 둔화가 되면 증시 탄력이 둔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쏠림이 어떻게 일부 좋은 면도 있는 걸까요? 우리 증시에? 쏠림이라고 하는 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주도주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전략상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만 이거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주도주가 끌고 가는 장에서는 주도주만 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주가 끌고 가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게요. 시장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20조, 30조가 넘는 종목이 20% 올랐다, 20% 빠지는 그거는 이 쏠림이라고 볼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거죠. 네네. 그런 비정상적인 쏠림 자체는 결국은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되치기가 추세 하락이라는 건 아니고 그 변동성의 일정 부분을 마무리시키고 나야 다시 펀더멘탈의 방향성 혹은 시장의 방향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쏠림은 결국 정도의 문제다. 근데 7월 달에 나타났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변동성의 집중도의 정도를 넘어선 그런 변동성이었고 그 변동성에 여러 가지 수급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질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무조건 다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조금은 과열되었던 그런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이슈라고 좀 보고 있어서 7월의 변동성은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변동성이 정리되고 나면 결국 시장은 다시 원래 흐름대로 돌아올 거다. 모습으로. 그래서 주도주 두 가지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의 흐름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반도체도 종목 압축, 예, 2차 전지도 종목 압축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주연이 있지만 조연도 있고 네. 씬 스틸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뭐 2시간 내내 주연만 나오면 숨 막히죠, 그죠? 재미가 없고요. 예? 예, 톰 크루즈 영화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이제 우리가 조정이 어쨌든 지금은 나온 상황이긴 한데 또 시장 반등이 오는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반등이 왔을 때 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는 뭐 선택의 폭이 워낙 뭐 넓으니까 적어도 뭐 4대 양극재 내에서 종목군들을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셀 중에서는 저는 뭐 변함없이 삼성 SDI를 선호하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양극재에서는 여전히 LG화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하고 그 IT 부품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하반기 반격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최근에 건설주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신고가 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왜 그러냐? 삼성 엔지니어링은 캐파시티가 해외에 하니까. 공장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공장을 많이 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공사는 누가 하지? 신성이엔지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는 클린룸 주로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클린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드라이룸도 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와 관련된 공조 시설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의 8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연관되어 있고 예. 2차 전지의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도 연관되어 있고 삼성의 테일러 공장, 그다음에 평택 4라인, 그다음에 뭐 용인 클러스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는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죠. IT는 여전히 부진해 보이지만 MLCC가 전기차 쪽으로 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기판이 지금 이비덴이라고 하는 일본의 독점 기업을 제치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가 뭐 최근에 뭐 진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그널 자체는 결국은 이 회사가 더 넓은 범위의 IT 부품 회사로 바뀌고 있다라는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종목을 중심축에 놓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신성이엔지, 삼성전기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님과 저는 퇴근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두 분 얼른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